자, 시간이 없다. 얼른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제일 처음 볼 거는 이제 준거 가격 이론에 대한 우리 가지문 먼저 빠르게 봅시다. 자, 준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품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 가격이래. 가격 평가 기준이야. 준거 가격이라는 거는 가격의 평가 기준이다. 이거는 외부 준거 가격과 내부 준거 가격으로 나눌 수가 있어. 외부 준거 가격 그리고 내부 준거 가격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누냐? 외부 준거 가격은 제품의 정가나 할인되는 가격 등과 같이 소비자의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격으로 광고나 상품에 붙은 가격표 등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시된다. 소비자 외부의 정보에서, 그러니까 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외부 준거 가격. 그럼 이건 뭐야? 소비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내부 준거 가격이야. 뭐래? 소비자의 과거 경험,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 기준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반영되어 형성이 된다. 여기서 얘네 둘이 확실하게 이제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부 준거 가격에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반영될까? 시장에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이득은 비슷해. 비슷한 이득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차별적인 가치까지 가지고 있는 애가 있겠지. 근데 이 차별적 가치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차별적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어? 차별적 가치, 즉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줄지 마이너스를 줄지 또 그거를 얼마나 줄지는 온전히 그 사람의 선택이야. 이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부여하든 그거에 따라서 뭐가 형성되냐면은 내부 준거 가격이 형성이 돼. 왜 내부 준거 가격이야? 내 마음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갖다 붙여가지고 내부 준거 가격을 만들었으니까, 자, 내부 준거 가격 만듭니다. 자, 거기 예를 들어 소비자가 돼지고기와 비교해서 소고기의 맛이나 영양소가 더 뛰어나다고 판단하면 양의 차별과 같이, 육질이 좀 떨어져? 그럼 마이너스. 그래서 내부 준거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형성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이런 내부 준거 가격의 형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내부 준거 가격에 또 하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관여도라고 하는 개념이야. 관여도가 뭐냐?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개인이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 이게 대체 뭘까? 중요성을 지각한다. 중요성을 알아챈다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 이거 중요성 지각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자. 이는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 제품의 특성, 소비자의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랑 관련이 있어. 관심의 정도. 소비자가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은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면 당연히 관여도가 높아지겠지, 그렇지? 왜? 중요성을 지각했으니까. 내가 이 제품을 사고 파는 게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더 들여다봐야겠지. 그래야 내가 이걸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고 얼마나 싸게 살지 비싸게 살지도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요. 봐봐.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아진다. 자, 관여도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만약에 내 건강이라든지 사회적 위신, 즉 명예에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가격이 이전보다 비싸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관여도가 늘어나. 관여도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관여도가 늘어났다는 건 관심이 깊어졌다는 거니까, 내 관심이 늘어났다는 거니까 훨씬 더 그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보기 시작하겠지. 그 내용 그대로 있으니까 밑에 봐봐. 이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내부 준거 가격을 형성한다. 자, 관여도가 높아졌어, 그렇지? 관여도가 높아졌다는 걸 높아졌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훨씬 더 시간과 노력에 투자가 늘어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 시간과 노력을 훨씬 더 투자해가지고 내부 준거 가격을 형성을 하면 내 손실이 줄어들게 될 거야. 왜? 내가 확실하게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자, 요 두 가지 경우에 관여도가 오른다는 거, 그리고 관여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살펴봤어. 그 다음 두 번째, 관여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겠지. 관여도가 내려가는 경우. 만약에 관여도가 내려간 경우, 관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오히려, 반대로 가자. 제품의 차별화 가치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봐봐. 만약에 관여도가 낮아. 그러면은 제품의 차별화 가치고 뭐것이 그냥 제품에 신경을 안 써. 관심이 낮아지지. 제품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그러면은 내부 준거 가격을 어떻게 해? 그냥 이 절차가 없어. 그냥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왜? 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내부 준거 가격은 유지될 거야. 내부 준거 가격은 유지될 거야. 자, 여기서 내부 준거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만약에 건강에 영향을 준다. 만약에 내 건강에 좋은 거야. 그러면 내부 준거 가격을 올려서 내부 준거 가격을 올려가지고 판단하겠지. 왜? 준거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야. 봐봐. 예를 들어서 준거 가격이 5,000원이라고 쳐보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준거 가격이 5,000원이라고 쳐봤을 때, 만약에 얘가 준거 가격이 5,000원이라고 봤을 때 얘가 5,200원짜리 물건을 봤어. 물건 A에 대하여 5,200원짜리 물건을 봤으면 얘는 좀 비싼데 애매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치? 만약에 7,000원을 봤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 와, 왜 이렇게 비싸? 절대 안 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같은 물건인데 3,500원짜리를 봤어? 그러면은 오와씨 해자다라고 하면서 바로 달려가서 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중고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는 곧 뭘 의미하냐면은 얘가 이 물건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야. 준거 가격이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얘는 이 물건의 가치가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 건강에 되게 좋은 거다라고 판단이 들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내부 준거 가격은 상승할 거고, 내 명예에 영향을 줘. 내 명예, 사회적 위신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가치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내부 준거 가격이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과거에 구매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가격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 아, 관여도가 낮은 경우가 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 있지.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 품질에 대한 얘가 품질이 확실히 좋다고 인정을 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관여도를 낮춰서 관심을 별로 안 주고 그냥 내부 중고 가격을 유지하면서 그냥 사고 똑같은 가격에 사고만 반복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봤습니다. 가 지문 봤고, 나 지문 또 봐야겠지? 원래 같으면 어떻게 읽어야 할지 뭐 그런 것까지 좀 이제 집중해서 봤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험을 코앞에 앞둔 상황이니까 좀 이해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봐봐.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 충동 구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 이때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거래 효용으로 설명해. 거래 효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데, 자, 거래 효용이 뭐냐면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인 가치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내부 증거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얘는 심리적인 가치야. 가치가 높다라고 느끼면 그 물건을 충동 구매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렇지? 거래 효용이 높다면 충동 구매할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이 거래 효용이라는 어떻게 결정되는데, 실제 가격이랑 내부 증거 가격, 우리 방금 나왔네. 내부 증거 가격이랑 실제 가격을 비교해서, 만약에 내부 증거 가격이 더 비싸, 즉 실제 가격이 싸, 그럼 어떻게 돼? 심리적인 가치는 상승하겠지. 즉 거래 효용이 상승하겠지. 만약 내부 증거 가격보다 실제 가격이 더 비싸게 되면은 거래 효용은 하락하게 되고 충동 구매할 확률도 한 번에 낮아지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은 이 내부 증거 가격은 아까 가에서 뭐에 의해 형성된다고? 내부 증거 가격은 내 안의 심리적인 또는 내부적인 경험적인 요인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가의 얘기에 따르면 관여도가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묶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돼. 묶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넘어갑시다. 자, 만약에 거래 효용이 제품을 행동경제학에서는 거래 효용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필요 없어도 구매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본다. 즉, 자 봐봐, 거래 효용이 올라갔어. 실제 가격이 더 싸서 거래 효용이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충동 구매할 확률이 늘어난다는 거야. 왜? 뭘 무시해? 아예 그냥 거기 제품의 실질적인 필요 여부, 사용 가치보다 사용할 때 쓰는 가치에 대해서는 잘 고려를 하지 않는 거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자, 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이득이나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마케팅 전략에다가 활용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 희소성 전략이야. 희소성 제시 전략. 희소성 제시 전략이다. 이 희소성 제시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비자에게 한정된 시간 수량과 같은 제한된 공급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제한된 공급 상황을 제시해서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이지, 그렇지? 제한된 공급 상황을 제시한다면 지금밖에 못 사 또는 지금만 할인해 라고 하면은 가치를 높게 느끼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뭐 할 확률이 높아진다? 충동 구매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제품을 당장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특히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담긴 제한된 공급 상황을 신뢰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면서 특히나 요거를 신뢰하게 된다면 이 가치는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가치를 높게 인식을 해. 중간 과정 하나 빠졌네. 가치를 높게 인식을 해. 그러면 내부 준거 가격이 어떻게 돼? 내부 준거 가격이 높아진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충동 구매, 거래 효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하게 된다. 자, 내부 준거 가격이 높아지면 충동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 이해돼? 내부 준거 가격이 클 때, 실제 가격보다 클 때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렇지? 근데 내부 준거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는 것은 내가 3억에도 자전거를 살 수 있다는 기가 되는 거야.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3억에도 자전거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예시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전거가 3억이 뭐야? 300만 원만 해도 오이씨 사야겠어 하면서 그냥 쭉 가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거랑 마찬가지.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외부 준거 가격 제시 전략. 외부 준거 가격 제시 전략. 외부 준거 가격 제시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외부 준거 가격 아까 뭐였어? 가격표라든지 그런 소비자 외부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얘기하는 거야. 소비자의 외부에 있는 그런 정보들. 예를 들어서 할인된 제품의 가격을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외부 준거 가격과 제시하는 전략이다. 이는 소비자의 거래 효용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이때 기업이 제시하는 외부 준거 가격에는 경쟁 기업의 판매 가격인 경쟁 준거와 자기들의 과거 가격인 과거 준거가 있다. 경쟁사보다 비싸요 하면 사러 오겠지, 그치? 옛날 우리가 팔던 가격보다 비싸요 하면 사러 올 거란 말이야. 이걸 자극을 하는 거야. 만약에 소비자가 기업에서 제시한 경쟁 준거나 과거 준거를 기준으로 자신의 내부 준거 가격을 이걸 가지고 내부 준거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더 비싸지? 이게 더 비싼 거지? 지금 할인된 제품이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이게 더 비싸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얘는 어쩔 수밖에 없어? 사게 될 수밖에 없어. 됐니? 자, 여기까지만 지우고 여기에다가 한번 해보자. 50만 지우네. 50원. 자, 기업은 거래 효용이 음의 가치로 나타나는 거래 비효용마저도 고려를 하겠대. 거래 비효용마저도 고려를 한다는데 소비자가 만약에 외부 준거 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나
내부 준거 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나 오히려 속는 느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래 효용은 금액 가치를 지닌다. 거래 효용이 하락하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충동 구매가 됐든 충동 구매가 됐든 구매 확률이 뚝 떨어지게 돼.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있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의 내부 준거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거래비 효용을 방지한다. 요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런 현상의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한다? 어떤 전략을 한다? 소비자의 내부 준거 가격에 맞추려고 한다. 즉 변동이 많이 있다 없다 변동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이돌 콘서트만 열렸다 하면은 우르르르 몇천 명씩 그 티켓팅 한다고 PC방에서 막 원자식이 켜놓고 빨리 잡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도 티켓 값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야. 몇천 명이 모일 걸 알면서도 서버가 터질 걸 알면서도 몇만 명이 모일 걸 알면서도 그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속는다는 느낌을 줄까봐. 자, 그런데 부득이하게 가격을 높여야 되는 경우, 만약에 가격을 어쩔 수 없이 높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치?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방지할 수 있어. 두 가지가 아니고, 거래 인상의 이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어떻게 한다? 그걸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요렇게 보는 게 우리 첫 번째 지문, 가격 이론과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자, 잠시 쉬고 금방 다시 돌아올게.